얘들아, 일반각과 호도법 이해 갔니? 잘 모르겠니? 괜찮으세요? 이해 가시죠? 됐죠? 그래서 가보시고 어... 어디 피냐면 아직 94쪽이야. 자, 그래서 이제 호도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을 붙여볼게요. 자, 보세요. 설명 이해 가지? 호도법은 뭐다? 부채꼴에 뭐를 활용해서? 호의 길이를 활용해서 뭐를 재는 방법? 각을 재는 방법. 이거를 호도법이라고 부르면 되고, 호도법을 도입하는 목표는 하나야. 각을 실수로 바꿔주자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무슨 라디안 개념이 필요하고 1라디안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1라디안의 정의를 먼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이버에 이걸 검색하는 고3이 되지 말자고. 진짜 충격적이지? 진짜 그래. 알겠지? 됐죠? 1라디안 저희가 뭐야? 부채꼴에서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뭐해질 때 이 부채꼴의 뭐 중심각 이걸 실수 1로 정의한다. 그치? 근데 이 1은 각을 표현하는 이 실수기 때문에 그냥 라디안이라는 말을 붙여주는 거고, 그냥 이 실수에 라디안이 말이 붙어있으면 이 실수는 현재 각을 표현해주는 실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이게 지금 좌표축에 누구랑 똑같은 1이라고요? 그냥 실수 1이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대략 몇 도라 그랬어? 대략 57도에서 58도 정도 되는 각도다 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지. 괜찮을까? 알겠죠? 근데 요것도 이제 중요하고, 여러분이 좀 이제 뭘 알아야 되는데, 내가 들어보세요. 자, 중요한 내용이야. 잘 봐. 여러분,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죠. 그 피자 먹으면 알 거 아니야. 너 피자 2조각 먹으면 저기 크러스트도 2배 되는 거 알잖아. 먹을 걸로 하니까 이해가 잘 가지. 그치? 그럼 봐봐. 중심각이 1라디안일 때, 여기가 중심각이야. 여기가 호고, 그때의 호의 길이가 뭐라고요? R. 맞죠? 중심각이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뭐라고요? R. 그럼 질문. 중심각이 2라디안이면 호의 길이는 몇 R? 2R. 아니야? 중심각이 3라디안이면 호의 길이 몇 R? 3R. 이런 식으로 점점 호의 길이가 길어질 거야. 아니야, 맞아. 얘 뭔 비례라고? 정비례. 그럼 물어볼게. 이게 점점 길어지다가 어느 순간 원을 완성하는 시점이 오겠죠? 아닌가요? 그럼 얘들아, 원이 딱 완성되면 그때 호의 길이는 원주, 즉 원의 둘레와 같아지고 몇 파이 R이죠? 2파이 R입니다. 그럼 물어볼까요? 몇 라디안이죠? 2파이 라디안이에요. 아니냐? 이해가? 여기서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야. 잘 봐. 따라서 얘들아, 몇 바퀴 도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오면 몇 바퀴를 딱 도는 거야? 한 바퀴를 딱 돈 거지? 그럼 한 바퀴를 돌면 중심각이 몇 도겠어? 300. 이해 안 가니? 지금 이 각도를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원이 딱 완성되면 이 중심각이 360도가 되는 거잖아. 그게 2파이 라디안과 같은 거라고. 따라서 2파이 라디안이 니네 60분법으로 360도랑 같은 거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은 네가 알고 있는 무리수 파이가 180도랑 똑같다는 거야. 이해가?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건 진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정보에서 네가 조금 알고 가야 되는 거 2가지가 있는데, 봐봐. 1라디안의 정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파이 혹은 파이 라디안이 60분법에서 180도랑 같다 정도는 무조건 알고 가야 돼요. 알겠죠? 근데 봐봐.
1이 대략 얼마라 그랬어? 57도에서 58도 정도라고 했었죠. 근데 파이가 무리수로 대략 얼마죠? 3.14 15 92 땡땡땡. 이게 지금 얼마라고 주장하는 거야? 180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 대략 맞지? 여기 3배 해봐. 됐죠? 3이죠 3. 180도 조금 안 되죠? 조금 늘리면 180도 되겠네요. 그쵸? 약간 이런 느낌을 가져가라고. 이해 가냐고. 감은 있어야 돼. 아 이게 1라디안이 대략 60분법으로 몇 도 정도 되지 그 감. 이가 파이 라디안이 대략적으로 몇 도 정도 되지에 대한 대략은 아니야. 이건 파이 라디안은 정확하게 180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너 그 파이 있잖아. 3.141592 가는 그 무리수 있잖아. 무리수. 그게 얼마라고? 60분법으로 얼마라고? 180도야. 알겠죠?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럼 이 파이도 지금 각을 표현하는 거니까 여기 뭐가 생략돼 있겠어? 파이 라디안이 생략돼 있고 그냥 이 파이는 근데 실수 파이랑 똑같은 거야. 여기 수직선에 있는 이 파이랑 똑같은 거라고. 맞지? 너네 중3 때 수체계별 때 이런 말 들어봤지? 유리수와 무리수를 모두 합치면 실수축을 모두 메꿀 수 있다 이런 말 들어봤지? 맞지? 그럼 이 실수축에는 유리수랑 무리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중에 누군가 파이도 있을 거 아니야. 이 파이가 대략 몇 도라고? 아 미안해 왜 자꾸 대략을 해 그래. 미안해 아침이라 해. 파이가 정확하게 몇 도라고? 180도. 대략이 아니야. 미안해요. 정확하게. 알겠죠? 1라디안이 대략 몇 도라고? 57도에서 58도 정도 되는 어떠한 실수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됐죠? 제가 지금 뭐 증명해 드린 거예요? 파이 라디안이 몇 도다 를 증명해 드린 거예요. 호를 이렇게 키워가면서. 괜찮으세요? 이해 갔죠? 그러면 94페이지까지 끝났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러면 이제 요런 것 좀 조금만 해볼게. 봐봐. 칠판 봐봐. 우리 이제 뭘 잘해야 되냐면 아 선생님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60분 법도 있고요. 호도법도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뭘 잘해야 되냐? 이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환산을 잘해야 돼. 맞지? 1인치가 대략 몇 센티미터인지 아시는 분? 대략 뭐 12.5 맞나? 나 잘 몰라. 뭐 13, 12 정도 되냐? 13 정확하게 13인가? 아 뭐 그래. 이해갔지? 그럼 우리가 인치랑 센티미터를 자유롭게 환산할 수 있잖아. 그것처럼 60분법과 호도법도 자유자재로 호환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가볼게요. 제가 내가 들어보세요. 여러분 180도가 호도법으로 얼마라고요? 파이. 요 성질을 활용할 거야. 자, 내기 들어봐. 여기 봐봐. 이쪽은 쉬워. 이쪽은 진짜 쉬워. 자, 내 말 대답해봐. 3분의 파이. 몇 도일까? 파이가 180도야. 60도. 그렇지, 60도. 쉽죠? 2분의 파이. 90도. 옳지, 옳지, 옳지. 됐어? 우리 소연아. 아, 물어봐도 돼? 괜찮아? 자신 있어? 화이팅. 자, 4분의 파이. 옳지, 45도. 잘했어. 이거 쉽죠? 그쵸? 레원아. 3분의 2파이. 60분법으로. 긴장하지 말고 괜찮아. 120도. 옳지, 옳지. 잘하네, 잘하네. 아, 진짜 구몬 선생님이야? 저보자. 지혜야. 4분의 3파이. 그렇지, 135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쉽죠? 뭐만 알면 돼요? 파이가 몇 도다? 180도다만 알면 호도법에서 60분법으로 가는 건 쉬워. 근데 매번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얘들아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냥 이렇게 돼야 돼. 3분의 파이 60도. 이게 매칭이 돼 있어야 돼 이미. 그러니까 매번 환산이 아니고 6분의 파이 30도, 3분의 파이 60도, 4분의 파이 45도, 3분의 2파이 120도가 그냥 머리에 들어있어야 돼. 왔다 갔다가 이미 많이 돼가지고. 알겠죠? 문제를 풀려면 빨라야 되니까. 이해 갔지? 근데 요거는 애들이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 거? 60분 법에서 호도법. 요거 좀 해볼게요. 잘 보세요. 해보자. 150도 바꿔볼게요. 근데 어렵지 않거든? 내기 들어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180도로 나눠주고 다시 파이를 곱해줘. 얘들아 봐봐. 어차피 얘랑 얘는 뭐 한 거야? 같은 거잖아. 그럼 이게 그냥 몇이야? 숫자 1이야. 근데 니네 그거 알아요? 단위도 약분되는 거 알아요? 단위도 약분돼요. 화학 해본 사람. 화학할 때 단위도 약분돼요. 환산할 때. 그치?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도라는 단위가 약분되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이거 몇 분의 몇 파일까?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환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은 내가 이렇게 해드리잖아. 나중에 가면 그냥 매칭이 돼 있어야 돼. 150도 6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내가 하면 이해가니? 됐죠? 하나 더 해볼까? 은준아 화이팅. 210도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너 가능해. 괜찮아. 어떻게 하는 거야? 뭘로 나눠주고 180도 뭐를 다시 곱해줘? 파이. 어차피 둘은 뭐 한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아니 파이가 180도라니까? 단위만 다르게 써준 거 아니야? 아니야 맞아. 그럼 도도 뭐 된다고요? 약분. 도를 없애줘야 호도법이야. 야 호도법이 뭐야? 각을 뭘로 표현하는 거야? 실수로. 이거 다 실수 아니야 실수. 6분의 5파이가 안 오는데 실수라니까? 아 파이가 3.14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도라는 단위를 털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80도로 나누고 파이를 곱해주란 말이야. 돼 안 돼? 그럼 분수 약분하면 얼마야? 얼마야? 6분의 7파이. 이렇게 환산해 달라는 거지. 할 수 있겠어요? 괜찮으세요? 자 이거 해볼까요? 300도 어떻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180도로 나눠봐. 그럼 18분의 30이야. 얼마야? 3분의 5파이. 3분의 5파이.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게 조금 힘들 거예요. 알겠죠? 아까 왜냐면 여기서 일로 오는 건 그냥 파이가 180도다를 기억하면 바로 오는데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다시 오는 건 180도를 나누고 파이를 붙여주는 거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애들은 원래 곱셈보다 나눴으면 어려워하니까. 됐죠? 근데 어쨌든 이 자유자재로 호환은 뭐 해야 된다? 돼야 된다. 근데 나중 단계는 그냥 매칭이 돼 있어야 된다. 아 진짜야. 알겠지? 300도 3분의 5파이 막 이런 거 있잖아. 됐어? 빨리빨리 쓸 수 있게끔 연습을 많이 한다. 알겠지? 자 그래서 호도법과 일반각이 왔다 갔다가 잘 될 수 있게 연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을까요? 됐죠? 95페이지. 패스 4번이랑 6번 풀어볼까요? 해보세요. 제가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엑서사이즈 4번이랑 엑서사이즈 6번을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내가 동경과 각은 1대1 대응이 아니라고 했다잉. 하나의 동경은 여러 개의 각을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게 4번이고 6번은 방금 배운 겁니다. 아 참고로 각의 사분면은 똑같아요. 보세요. 여러분 이건 설명 안 했네. 미안해. 우리가 동경과 시초선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럼 동경이 1사분면에 위치하면 1사분면의 각이라고 부르는 거고 동경이 이렇게 2사분면에 그러니까 시초선을 그렸을 때 동경이 2사분면에 있으면 2사분면 각이라고 부르는 거고 동경이 이렇게 4사분면에 위치해 있으면 4사분면의 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그냥 가볍게 받아들이세요. 네.
자, 다 했나요? 1분만 더 드릴게요.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이 엑서사이즈 4번이에요. 자, 세타가 몇 도를 나타낸대? 응? 하나가 몇 도래? 마이너스 100도야. 야, 이런 걸 이제 푸는 쉬운 방법은 우리가 한 바퀴를 돌든 두 바퀴를 돌든 세 바퀴를 돌든 동경의 위치는 똑같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360도를 더해주면 260도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또 360도를 더해주면 620도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또다시 360도를 더해주면 자 980도도 되는 거예요. 그쵸? 이들이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는 모두 뭐하니까? 같으니까. 그래서 거기 이런 표현을 하잖아. 크기 각 세타가 아니고 세타의 크기 중 하나. 중 하나. 그 얘기는 무슨 뜻이야? 세타가 여러 개의 각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 동경과 각은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맞지? 그래서 최소값은 얼마야? 260이고 최대값은 얼마야? 980이다 라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구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어렵지 않죠? 됐죠? 자, 엑서사이즈 6번 볼게요. 자, 기억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건 해야지. 그치? 맞지? 자, 디귿도 맞아요. 이거 일라디안이 뭐예요? 정이에요. 그쵸? 일라디안 정이 그대로니까 맞고요. 자, 니은 마이너스 몇 도? 800 90도. 이게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물어보지. 얘들아 이걸 기억해. 이 각에서 360도를 몇 번을 더하고 빼든지 동경의 위치는 절대 안 바뀌어. 그치? 네가 여기서 360도를 몇 번을 더하건 몇 번을 빼건 동경의 위치는 안 바뀌어. 괜찮아? 이해갔지?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음의 각보다는 양의 각이 편하니까 네가 여기다가 360도를 3번 정도 더해주면 돼요. 3에서 3번 더하면 얼마예요? 1080도. 얼마야 이거? 몇 도의 동경의 위치랑 똑같은 거예요. 1080을 더해봐. 190도. 그럼 190도가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를 찾으면 되고 180도가 이렇게 반바퀴고 거기서 10도 더 간 거니까 몇 사분면이겠어? 3, 4분면. 그 니은도 맞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괜찮겠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쉽지? 원래 일반각과 호도법은 쉬워. 괜찮겠지? 엑서사이즈 5번은 제가 같이 풀어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EX 5번입니다. 자, 읽어볼게. 2분의 세타가 몇 사분면의 각일 때? 1사분면의 각일 때. 자, 몇 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사분면을 찾으래요? 빨리. 몇 분의 세타? 괜찮겠지? 자, 이것도 일반각 개념 갖다 푸는 거야. 자, 침착하게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자, 보세요. 2사분면의 각이라는 건 요런 뜻이거든. 아, 미안해. 왜 2사분면이야? 1사분면의 각이라는 건 동경이 이렇게 있다는 거 맞아요? 지금 내가 하면 이해 갔어요? 그럼 물어볼게. 우리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도를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360도 곱하기 n 쓰고 이 최소 단위의 양의 각을 알파라고 할 때 이거를 알파라고 쓰기로 약속한 거야. 이게 일반각이 뭐야? 정이야. 다시 일반각 개념이 뭐냐? 일반각과 야, 이 말 맞나 틀리나 봐봐. 일반각과 동경은 1대1 대응이다. 맞아 틀려? 일반각과 동경. 맞아. 이 동경과 어떤 매칭되는 각을 만들어주려고 만든 게 일반각 개념이잖아. 이렇게는 1대1 대응이잖아. 이 모든 각도는 이 동경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표현과 이 동경의 위치는 1대1 대응이라고. 내가 그러면 이해 갔어? 맞아 아니야? 이해가? 그리고 얘가 1사분면이라고 했으니까 이 알파의 범위를 요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0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다. 이 알파가 최소의 양의 각이라고. 뭐야 이거? 이해가 안 가? 이걸 지금 몇 분의 세타라고 하자는 거야? 2분의 세타.
내 얘기 들어봐. 그러니까 2분의 세타가 1사분면이라고 했지 몇 바퀴를 돌아서 1사분면에 있는지는 모르는 거야. 아니 봐봐, 동경이 이렇게 있지. 이게 돌아와서 1사분면에 있는지 두 번 돌아서 1사분면에 있는지 아니면 거꾸로 돌아서 1사분면에 있는지를 모른다고. 그냥 1사분면이라만 언급만 한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 동경의 위치를 일반각으로 표현해 주는 게 맞다고. 그리고 이걸 뭐라고 정의한 거야 문제에서? 몇 분의 세타? 2분의 세타라고 정의한 거야. 내가 하는 얘기 갔어요? 괜찮을까요? 근데 너한테 뭐 구하래요? 몇 분의 세타? 4분의 세타. 그럼 이걸 뭘로 나눠주면 돼? 2분의 1로 나눠주면 돼. 2로 나눠주면 돼. 그래서 이 4분의 세타의 동경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2분의 알파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이 알파의 범위는 그대로 끌고 와야 되는 거죠. 좀 이해 가세요? 됐죠? 자, 물어볼게. 여기서 n은 무슨 수일까? n은 무슨 수일까? 정수지. 자, 이제 이러면 돼요. 보세요. 봐봐. n에 0 넣어봐. 몇 분의 알파? 2분의 알파. n에 0 넣으면 2분의 알파. 그럼 2분의 알파는 몇 사분면에 존재하는 각일까? 생각해봐. 알파가 0도부터 2분의 파이, 0도부터 90도 사이야.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이거 지금 0과 90도 사이의 각 맞죠? 1사분면에 존재하려면 0과 90도 사이 각 맞죠? 맞죠? n에 0 넣습니다. 그럼 몇 분의 파이죠? 몇 분의 알파죠? 2분의 알파. 여전히 몇 사분면? 1사분면. 1사분면 가능. n에 1 넣어봐. n에 1 넣어봐. 그럼 몇 도 더하기 2분의 알파야? 그럼 180도 더하기 2분의 알파지. 맞지? 이거 몇 사분면에 있어? 3사분면. 3사분면 가능. 이해가? 이해가? n에 2 넣어봐. 360도 더하기? 책 있는데 앉아. 360도 더하기? n에 2 넣었어? 360도 더하기 2분의 알파. 그치? 몇 사분면에 있어? 1사분면. 맞죠? 그럼 순환 마디가 끝난 거예요. 따라서 가능한 사분면은 1과 3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1, 3 이렇게 두 개예요. 어려워? 어려워? 다시 해줘. 그러니까 봐봐. 이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대? 이 동경이 몇 사분면에 있대? 근데 이게 한 바퀴를 돌아서 1사분면에 있는 건지 두 바퀴를 돌아서 1사분면에 있는 건지 아니면 거꾸로 돌아서 1사분면에 있는 건지를 모른다니까? 그럼 이 동경은 일반각 개념으로 표현해주는 게 맞다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최초의 양해가 알파. 알파. 이해가? 이게 일반각의 정의잖아. 맞아 아니야? 그리고 이 알파는 당연히 범위가 이렇겠죠. 1사분면에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를 문제에서 2분의 세타라고 한 거야. 맞지? 근데 너는 몇 분의 세타의 사분면을 구하는 거야? 4분의 세타. 그럼 얘를 뭘로 나눠주면 돼? 2로 나눠보면 돼. 그럼 이렇게 표현된다고. 일반각이. 됐죠? n은 뭔 수고? 정수고. 그럼 n에 0 넣고 1 넣고 2 넣으면서 순한마디만 찾으면 돼요. n에 0 넣으면 1사분면, n에 1 넣으면 3사분면, n에 2 넣으면 다시 1사분면. 그럼 1, 3, 1, 3이 반복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은 두 개밖에 없지. 1과 어디? 3밖에 없는 거예요. 됐을까요? 됐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됐죠? 자, 워크북에도 이거 이따 줄 드릴 테니까 연습 다시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서준이 96조. 서준이 잘 잤어? 자, 96조 봅시다. 괜찮을까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지? 처음 배웠지. 설명 잘하고 있어 나? 괜찮은 것 같아? 다행이네. 잘하고 있니 나? 괜찮은 것 같아? 세리나 괜찮은 것 같아? 아침에 이렇게 오는 보람이 있어? 진짜야? 보람이 있어? 지야 보람 있어? 너 멀리서 오잖아. 힘내. 괜찮아. 할 수 있어. 나도 멀리서. 자 가보자. 96조. 주제가 뭐예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입니다. 선생님 저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 구할 줄 아는데요? 알아요 나도. 네. 근데 이거를 호도법을 배웠잖아.
호도법을 배우고 나서 한번 다시 재정리하는 거야. 알겠지? 자, 가볼게. 할 수 있어 너도. 여기 보자. 부채꼴이 있어. 반지름을 R이라고 할게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게요. 중심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 세타라는 각은 60분법일까? 호도법일까? 물론 뭘 써도 상관없어. 일반적으로 뭘 쓸까? 호도법을 써. 야, 호도법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여기 봐봐. 얘랑 얘가 같아질 때가 세타가 얼마야? 1. 숫자 1. 1라디안. 됐어? 얘가 얘의 2배가 될 때가 몇 라디안이야? 2라디안. 얘가 얘의 3배가 될 때가 몇 라디안이야? 3라디안.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바퀴를 완성시켜서 이 파이가 360도니까 파이가 180도다가 증명되는 거거든. 지금 내가 얘기 같지? 됐죠? 그런 방식으로 호의 길이랑 넓이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비례식이야. 여러분, 이 원이 한 바퀴 다 돌아갔을 때의 중심각이 2파이 맞죠? 파이가 몇 도라 했지? 180도. 그럼 2파이면 몇 도지? 360도. 이해가? 그때의 호의 길이는 2파이 r입니다. 즉 원의 둘레인 거죠. 는 중심각이 세타일 때의 호의 길이다.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왜?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뭔 비례하니까? 정비례하니까. 봐봐, 이거랑 똑같은 거야. 니네 그 피자가 있어. 니네 먹을 걸로 좀 그 이해를 잘하더라고. 반지름이 2인 피자야. 이 피자의 둘레는 몇 파이야? 4파이지. 피자 몇 조각 내줘 보통? 8조각 내주지. 그럼 물어볼게. 한 조각의 호의 길이는 여기다 몇 분의 몇 곱하면 돼? 8분의 1. 지금 나 이거 하는 거야. 왜? 피자 먹고 싶어서? 이해가? 비례식이라고. 비례식. 아니 맞아 아니야. 전체 둘레 중에 이 피자의 중심각에 해당하는 그 분수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호의 길이 구하는 개념 자체가. 됐죠? 그 비례식을 쓴 거라고. 됐냐? 그럼 이 파이 약분되지. 돼요? 그럼 내항의 곱이 얼마예요? R세타. 외항의 곱이 얼마죠? L. 따라서 호의 길이 L은 R세타다. 다음과 같이 유도되고 이건 암기입니다. 알겠죠?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 반지름과 중심각을 뭐 한다? 곱한다. 반지름과 중심각을 뭐 한다? 곱한다. 그러면 L은 뭐가 된다? 호의 길이가 된다. 아니냐? 됐지? 그리고 이 세타는 반드시 호도법이에요. 그렇겠죠? 야, 길이를 도라는 단위를 써서 표현하는 거 봤어? 없잖아. 길이는 실수로 표현해야 되지. 그지? 맞지? 그러니까 저 세타는 뭐야? 무조건 호도법이야. 그러니까 얘가 30도로 나와도 6분의 파이로 환산해야 된다고. 얘가 60도로 나와도 3분의 파이로 환산해서 호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고. 이해 갔지? 왜? 길이는 도라는 단위를 붙이면 안 되잖아. 이해 가세요? 됐죠?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비례식으로 세우면 돼요. 넓이도 구하는 거 그냥 바로 쓰고 갈게요. R 제곱의 세타고요. R 세타가 L과 같으니까 2분의 1 RL이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얘스가 뭐죠? 부채꼴의 넓이. 얘는 뭐다? 호의 길이. 암기하자. 호의 길이 어떻게 구한다? R 세타. R은 뭐다? 반지름. 세타는 뭐다? 중심각. 이해가? 반지름과 중심각을 곱하면 호의 길이가 된다. 알겠지?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세타는 뭐다? 부채꼴의 넓이. 넓이. 괜찮을까? 이해가? 2분의 1 RL도 뭐다? 부채꼴의 넓이다. 이해 갔지? 부채꼴의 넓이는 이렇게 구한다. 이것도 비례식이야. 이해하겠지? 그래서 이 두 개는 필수 암기사항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자, 연습해보자. 칠판. 됐어? 여기 보자. 자, 질문. 아니다. 이거 이렇게 써줄게. 자, 호의 길이 좀 구해볼게요. 됐죠? 얘들아, 이게 60분법으로 표현돼 있어? 호도법으로 표현돼 있어? 60분법. 뭘로 바꿔줘야 돼? 호도법. 야, 이거 두 개 곱해서 이 길이가 270도다. 미친 사람. 길이를 누가 도라는 단위를 써? 이걸 뭘로 환산해줘야 돼? 호도법.
그럼 뭘로 나눠주라 했어 내가? 180도로 나누고 파이를 곱하면 된다 했지. 그럼 얘 180도로 나누면 얼만데? 4분의 1. 그럼 이거 호도법으로 쓰면 얼마죠? 4분의 파입니다. 됐죠? 따라서 호의 길이 L은요 두 개를 곱하면 되니까 얼마죠? 2분의 3파이다. 이게 이 호의 길이가 되는 거지. 맞지? 파이가 대략 3. 얼마니까 대략 2.9 얼마 되는 어떤 길이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돼. 파이는 3.14인 건 아니? 초등학교 때 배우지? 초등학교 또 건너뛰는 건 아니지? 파이팅 하자. 알겠지? 자,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이니까 요렇게 구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얘에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9에 놓은 호의 길이인 2분의 3파이를 곱해도 됩니다. 알겠죠?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호의 길이랑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데 이거는 그냥 왈가왈부 할 게 없어. 그냥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알겠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문제를 풀려면 이런 것들은 잘 눈에 들어오셔야 되시겠죠? 아닌가요? 됐죠? 자, 96쪽에 검은색 동그라미 2번에 별표를 가볍게 하나만 쳐줄래요? 됐나요? 됐어요? 지워도 될까요? 지워도 될까요? 설명 안 빠르지? 따라오고 있지? 자, 가볼게. 자, 뭐라고 돼 있어? 부채꼴의 넓이의 무슨 값? 최대값. 내가 문제 하나 거기다 그대로 한번 해볼게. 자, 칠판 봐봐. 둘레가 24인 부채꼴이 있대. 됐니? 이때 이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와 그때의 중심각을 좀 찾아보고자 해. 알겠지? 자, 둘레가 얼마인 부채꼴이 있다? 24. 그때 뭘 찾고 싶다? 넓이의 최대값. 그리고 그때 무슨 각? 중심각이야. 됐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둘레가 24라는 것은 이런 뜻 맞나요? 내가 얘를 R이라고 두고 얘를 R이라고 두고 얘를 L이라고 두면 이 R 더하기 L이 24인 부채꼴이다. 맞아요? 아니야? 둘레가 얼마래? 24. 괜찮아? 근데 난 넓이의 무슨 값을 구하고 싶어? 이거 내신 문제에 나와. 넓이의 무슨 값을 구하고 싶어? 최대값. 그럼 넓이 S는 이렇게 구한다고 하지 않았니? S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맞아요? 넓이 구하는 공식. 근데 L과 R의 관계식이 있으니까 얘를 나타내주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24 마이너스 2의 R이 되고요. 맞죠? 얘는요 R의 12 마이너스 R이 됩니다. 자, 질문. R에 대한 몇 차 함수지? 2차 함수네. 그럼 2차 함수니까 요렇게 생길 거고 얘가 0이고 얘가 12니까 R이 얼마일 때 최대가 생기지? 6일 때 최대가 생기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먼저 최대값부터 구하면 6이니까 6 곱하기 6 해서 36이 일단 최대값이 됩니다. 알겠죠? 괜찮을까요? 자, 질문 하나 더. R이 얼마일 때 넓이가 최대니? R이 얼마일 때? 6일 때. 그럼 L은 얼마니? 12. 질문할까? 여기 얼마니? 뭐래 빨리. 이게 라디안 개념을 이해해야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얘가 얘의 몇 배야? 2배. 이거 몇이야? 2라디안. 할 수 있겠어? 얘랑 얘가 같을 때가 몇 라디안? 1라디안. 얘가 얘의 2배일 때가 2라디안. 얘가 얘의 3배일 때가 3라디안. 이게 라디안 개념이지. 맞아? 이해가? 얘가 얘의 몇 배야? 2배야. 그럼 이거 몇 라디안? 2라디안. 그러면 이때의 중심각은 몇 라디안? 2라디 아니고 이거는 고정값이니까 외워둬도 괜찮아요. 부채꼴의 크기에 관계없이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은 무조건 중심각이 2라디 아닐 때가 넓이가 가장 큽니다. 알겠죠? 아니, 생각해봐. 내가 이걸 36으로 바꾸든 100으로 바꾸든 50으로 바꾸든 부채꼴의 사이즈만 달라지는 거지 넓이가 최대일 때 각도는 항상 똑같은 거 아니야?
맞지? 항상 얼마일 때 최대다? 2라디안. 알겠죠? 됐죠? 선생님. 선생님 아까 1라디안이 57도에서 58도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맞아요. 그럼 2라디안은 사실 무슨 각인 거야? 둔각이네. 맞지? 그럼 부채꼴이 약간 요런 모양으로 생길 때가 넓이가 가장 뭐하다는 거야? 크다는 거네. 이게 몇 라디안일 때? 2라디안일 때. 이렇게 문제를 이해해 주면 된다는 거지. 맞지? 이해 잘 가지? 알겠지? 그래서 둘레가 일정한 부채꼴의 넓이가 가장 클 때의 중심각은 2라디안일 때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됐을까요? 됐죠? 이거는 가끔 내신 문제로 나옵니다. 알겠지? 그거 챙겨 두시고 어떻게 좀 잘해봐. 돼, 안 돼? 돼? 듣고 있어? 그래, 듣고 있어야 돼. 알겠지? 97조. 엑서사이즈 7, 8, 9 풀어보세요. 음, 한 2분 정도만 더 드릴게요. 2분 정도. 네. 지혜씨 괜찮아요? 들을만해요? 레온이 괜찮니? 부채꼴 공식은 지금 잘 모르겠으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면서 해도 됩니다.
7번은 호의 길이가 얼마예요? 2분의 3파이죠? 2분의 3파이. 넓이는 얼마예요? 넓이 3파이. 이거 안 해도 되겠죠? 8번은요? 종이에 둘레니까 작은 호랑 긴 호를 더한 다음에 14를 두 번 더해주면 되겠지. 종이니까 괜찮을까? 얼마야? 28 더하기 몇 파이? 빨리. 18파이? 28파이? 오케이, 이렇게 할게요. 알겠죠? 안 해도 되죠? 이 정도 할 수 있죠. 자, 9번 볼게요. 자, 9번은 같이 할게요. 자, 읽어볼게. 넓이가 몇 파인 원이 있대? 100파이. 그럼 반지름 얼마야? 10이지. 그래서 이런 원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됐죠? 예. 반지름이 얼마인? 10인. 원 괜찮지 않니? 아, 별로네. 아씨. 됐지? 야, 대치는 미술학원 있냐? 근처에? 있어? 있어? 옛날에 그 원 이런 거 도형 잘 그리려고 미술학원에 다녔고 싶었는데 안 다녔어. 굳이 뭐 미술까지 다녀. 근데 요즘 약간 다녀야 될까 생각 중이야. 어쨌든 봐봐. 반지름이 얼마인 원이 있죠? 10. 자, 이거 잘 들어야 돼. 얘들아. 그 표현을 이해를 잘해야 돼. 내가 여기 두 점 A와 뭘 잡았어? B를 잡았지. 근데 거기 그 표현 밑줄 쳐봐. 호의 길이는 반지름의 2배이다. 이게 호도법의 정의야.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친구들은 이런 게 가능해. 아, 이 중심각이 이 라디 아니구나. 이런 게 가능한 거야. 제발. 읽어봐.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다.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다. 야, 호의 길이랑 반지름이 같을 때가 1라디안이라니까? 그럼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면 2라디안이라고.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지금 내가 하는 말? 따라서 저 부채꼴의 중심각은 몇 라디안인 거예요? 2라디안이다. 이렇게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라디안의 정의야. 돼 안 돼? 문제에서 뭘 표현하라 그랬냐면 이 주황색 선분의 길이를 한번 표현해 주세요 라고 돼 있네요. 됐죠? 어렵지 않으니까 해봅시다. 반띵 몇 라디안? 반띵 1라디안. 됐죠? 이 길이 몇? 10. 그러니까 원래 현의 길이는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요거 구해서 2배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내가 네모라고 하면 10분의 네모가 자 사인의 1이 됩니다. 사인 1. 맞죠? 10분의 네모가 사인 1. 이거 1라디안은 그냥 숫자 1인 거야. 대략 몇 도? 57에서 58도. 그냥 숫자 1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네가 찾는 네모는 얼마가 되는 거야? 10 사인 1이니까. 그쵸? 선분 AB의 길이는 얘의 2배인 20 사인 1이 되고 이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 9번은 20 사인 1이 정답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일단 일반각과 호도법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가 된다. 알겠지? 이렇게 가시면 돼요. 듣고 있으시죠? 괜찮으세요? 네. 98쪽 얘기하고 쉬는 시간 줄게요. 98쪽 별표 5개. 이거 내신 빈출이야. 어이구. 내신 고빈출이야 심지어. 알겠지? 그러니까 내신 시험에 웬만한 학교는 중간고사 때 이 문제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자, 주제가 뭐죠? 동경의 뭘 파악한다. 동경의 뭐다? 위치관계의 파악이야. 자,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어떤 동경과 어떤 동경이 있을 거야. 선생님, 동경이 뭐죠? 너 죽을래? 동경이 뭐야? 일본의 수도야? 미안하다. 미안해. 째려보지 마. 미안해.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상한 소리 자꾸 개소리를 해. 이해해줘. 알겠지? 동경이 뭐야? 예린아, 동경이 뭐야? 움직이는 반직선. 요게 동경이잖아. 그치? 이 동경을 몇 개 주고 2개 주고 이 동경 2개의 위치관계를 만족할 수 있는 각도를 찾으세요. 요런 패턴이야. 알겠지?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예시를 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 여기 내기 들어보세요. 첫 번째 경우가 어떤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대.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 각도는 다른데 동경의 위치는 뭐 할 수 있지? 같을 수 있어. 다시, 각은 다른데 어떤 동경의 위치는 같을 수 있다고 했잖아. 왜냐면 각도랑 동경은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됐지?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그 다음에 7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이런 말을 주는 거야. 이해 갔어? 됐어? 그리고 세타의 범위는 제가 편의상 이렇게 막아둘게요. 1사분면으로. 여러분 2분의 파이가 몇 도예요? 90도. 2분의 파이가 90도 맞지? 파이가 180도니까 그럼 0도부터 90도 사이의 어떤 세타에 대해서 이 동경이 뭐한대? 일치하지. 너 이 말 이해 가니? 각도는 달라도 동경은 일치할 수 있다니까? 동경의 위치가 같을 수 있다고. 이해 갔어?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뜻 아닌가? 봐봐.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얘가 세타의 동경이면 얘가 7세타의 동경이라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동경의 위치가 뭐 한다는 거야? 일치한다는 거야. 지금 내가 말 같지? 그럼 이때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들어봐. 이렇게 두 개의 각도가 주어져 있으면 이 두 개의 각을 더할지 뺄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더할지 뺄지. 됐어? 편의상 이렇게 해볼까? 그냥 이렇게 해보자. 얘를 내가 알파 베타라고 할게. 알파 베타. 돼? 그럼 이런 뜻이지. 이게 알파고 알파와 같지 않은 어떤 각 베타에 대해서 이렇게 베타가 되면 두 동경은 뭐 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봐봐. 알파라는 각과 베타라는 각은 같은 각이 아니야. 같은 각이 아닌데 동경의 위치는 똑같아. 맞지? 됐어요? 그럼 이게 내가 이제 너의 사회성 테스트를 해줄게. 봐봐. 이 두 각 있죠. 베타랑 알파를 더하고 싶어, 빼고 싶어? 사회성 테스트야. 더할래, 뺄래? 더할래, 뺄래? 세리나, 사회성 테스트야. 신중하게 대답해. 봐봐. 베타라는 각도가 있어. 알파라는 각도가 있어. 맞지? 이 두 각은 다른 각이야. 근데 동경의 위치는 똑같은 거예요. 맞죠? 그럼 이들의 관계를 일반화시킬 거거든?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일반화시킬 거야? 들어봐. 빼고 싶니? 더하고 싶니? 빼고 싶어야 돼. 왜? 빼면 딱 몇 바퀴야? 한 바퀴지. 봐봐. 베타에서 알파를 도려내면 딱 몇 바퀴야? 딱 한 바퀴야. 이해가? 그래서 이때는 동경이 일치할 때는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주면 딱 한 바퀴인 이 파이가 완성되는 거예요. 파이가 180도니까. 이거 이해가 안 가? 야, 아니야? 그치? 근데 생각해봐. 선생님, 베타가 한 바퀴만 돌았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두 바퀴를 돌았을 수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몇 파이죠 이때는? 4파이. 선생님, 두 바퀴 돌았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세 바퀴 돈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몇 파이죠? 6파이. 땡땡땡땡. 이해가? 이걸 일반화하면 무슨 파일까? 짝수파이야. 짝수파이. 이해해? 지금 내가 하는 말? 그래서 어떤 각과 어떤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고 나오면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빼서 이게 짝수파이라는 어떤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고, 약간 좀 그냥 써주면 2n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됐어? 큰 각에서 무슨 각을 빼고 작은 각을 빼서 짝수파이, 얘는 자연수예요. 를 풀면 이걸 만족하는 세타값 또는 각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내가 하면 이해 갔어? 됐지? 이해했어? 하나 풀어볼게. 예제를 통해서 한번 풀면 감이 금방 옵니다. 엑서사이즈 10번 봐봐. 해도 되니? 읽어보자. 자, 좌표 평면 위에 점 P가
P가 있대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 중 하나를 세타라고 하지요. 그지? 여러분 세타의 범위 좀 볼래요? 몇 분의 파이부터? 몇 파이까지? 파이까지. 이거 이렇게 읽혀요. 2, 4분면의 각이다. 읽혀요? 2, 4분면 각 맞아요? 2분의 파이가 90도고 파이가 180도니까 이게 이미지로 연상이 되시죠? 자, 근데 그 편의 밑줄 한 번만 쳐줄래?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OP와 일치한다. 일치에 동그라미 치고. 이거 동경이 일치하는 문제를 푸는 거야. 괜찮을까? 이해했어? 그럼 얘들아 이런 뜻 맞지?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물론 이제 2, 4분면에 있겠지.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참고로 여러분 각 같은 거 잴 때 주의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까 이걸 용어적으로 뭐라고 명명했지? 요선 시초선이지. 무조건 각은 시초선으로부터 재는 거야. 지금 내가 이미 갔어? 그러니까 세타를 어디를 기준으로 잴지를 네 맘대로 정하면 안 된다고. 선생님 이게 세타인가요? 이게 세타인가요? 가 아니라 내가 말했잖아. 얘가 각을 재는 기준선이니까 이 세타는 무조건 시초선에서부터 돌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타는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몇 사분면의 각? 2, 4분면의 각. 이렇게 읽혀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음의 각은 이쪽으로 돌리는 거고 양의 각은 이쪽으로 돌리는 거에 차이는 있지만 무조건 각은 시초선으로부터 돌려야 돼. 알겠지? 좌표 평면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재라는 거야. 돼 안 돼? 이거랑 이렇게 보이는 6세타가 나타내는 이 동경 두 개가 뭐 한다는 거죠? 일치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생각을 하세요. 동경이 일치하잖아? 큰 각에서 작은 각을 뺐을 때 뭐 해야 된다? 무슨 파이? 짝수 파이. 따라서 6세타에서 세타를 뺀 5세타가 이게 6세타 빼기 세타야. 큰 각 빼기 작은 각. 얘가 2파이, 4파이, 6파이, 8파이 땡땡땡을 풀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짝수 파이. 괜찮으세요? 쉽지? 따라서 세타가 될 수 있는 건 5분의 2파이, 5분의 4파이, 5분의 6파이, 5분의 8파이 이렇게 쭉 진행될 텐데 이 중에 요 범위에 부합하는 세타만 찾아주면 된다는 거지. 됐지? 들어가? 안 들어가지? 들어가? 들어가? 정답.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할 수 있겠어? 얘는 1보다 크잖아. 파이보다 크잖아. 안 들어가지. 얘는 2분의 1보다 작잖아. 안 들어가지. 그래서 범위에 부합하는 거 누구다? 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됐니? 이해했지? 자, 잘 봐. 선생님 그럼 이걸 외워야 합니까? 큰 각에서 작은 것을 빼서 짝수 파이다를 외워야 됩니까?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고 네가 동경 두 개를 그려서 직접 판단하길 바래 나는. 돼? 어차피 이것만 결정하면 되거든요. 두 개의 각을 더할지 뺄지 요거 결정하시면 되고요. 결론이 홀수파일지 짝수파일지만 네가 결정하면 되니까 이거를 암기 대상으로 넣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머리로 판단하는 대상으로 좀 더 쓰면 좋겠어. 그래야 처음 보는 걸 만나도 풀 수 있어. 또 해볼까요? 이번엔 동경이 일치하는 세팅 말고요. 이렇게 해볼게요. 잘 보세요. 감이 살짝 왔니?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무슨 축 대칭이다? Y축 대칭. 그럼 내 얘기 또 들어봐. 이 봐봐. 같은 방식이야. 동경이 뭐라고? 반직선. 그럼 이 동경이 Y축 대칭이라는 건 이렇게 어떤 알파가 나타내는 동경이 있다면 이렇게 어떤 베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경이 무슨 축 대칭인 거예요? Y축 대칭인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맞아. 각은 얘들아 다시 한번 말한다. 각은 네 맘대로 재는 게 아니다잉. 각은 무조건 여기서부터 돌려야 되는 거야. 이해가? 시초선이잖아.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아니야, 맞아. 그럼 이것도 사회성 테스트야.
내가 볼 땐 이건 약간 그 애정도 테스트야. 봐봐. 알파를 여기에 막 채워주고 싶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그럼 넌 이제 애정이 없는 거야. 사회복지센터 한번 가봐. 알겠지? 학원 올 게 아닌 것 같은데. 야, 아니야? 인간은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뭔가 이제 빈 공간 있으면 채우고 싶고 아니야? 가스라이팅이야? 맞지? 맞지? 너도 인정하지? 그러면 이 알파 무슨 개소리야? 이해갔지? 이 알파를 여기 채우면 이게 딱 얼마예요? 말해봐. 알파를 여기 채우면 딱 얼마예요? 파이죠, 파이. 아닌가요? 따라서 이 그림에서 베타 플러스 알파는 파이인 것을 알 수 있어. 반바퀴. 맞아, 아니야? 근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베타가 이렇게 왔다는 보장이 없어. 베타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왔을 수도 있거든. 그럼 그때는 합이 몇 파일까? 3파이. 베타가 두 바퀴 돌았으면 5파이. 땡땡땡. 일반화? 이거 무슨 파이야? 홀수파이야. 홀수파이. 됐죠? 따라서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나왔을 때 네가 해야 되는 행동 영역은 두 개의 각도를 더해서 무슨 파이다를 풀면 된다. 무슨 파이? 홀수 파이다를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외우지 말고 나는 네가 이 동경 두 개를 직접 그려서 이 일반화된 결론을 그때그때 도출하길 바래. 어차피 암기는 하면 까먹어 금방. 단순 암기 하지 말라고. 어차피 까먹어. 능력치를 기르라고. 99쪽 펴봐. 엑서사이즈 11번. 됐죠? 해볼게요. 세타가 몇부터 몇이래요? 몇 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부터. 뭐라고 돼 있어? 파이. 요 사이에 존재한답니다. 아니야, 미안해. 2파이. 쏘리. 돼? 밑줄 쳐봐. 세타의 동경과 4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얘들아 봐봐.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그럼 두각을 뭐 한다? 두각? 아 미안해. 경쟁사인데 미안해. 두 개의 각을 뭐 한다? 빨리. 두 개의 각을 뭐 한다? 더한다. 그래서 무슨 파이다를 푼다? 홀수 파이. 맞아? 자, 누구랑 누구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4세타랑 세타를 더해서 4세타랑 세타를 더해서 얘가 파이거나 3파이거나 5파이거나 7파이거나 등등등을 풀면 원하는 세타를 얻어낼 수 있다. 이거라고. 됐지? 따라서 세타는 5분의 파이거나 5분의 3파이거나 됐죠? 땡땡땡 가죠? 그럼 이 범위에 부합하는 건 누구밖에 없을까요? 정답. 5분의 몇 파이? 몇 파이? 7파이. 맞아? 이거 맞아? 아니지. 이거 맞아? 다음 거야. 5분의 몇 파이? 9파이. 요게 정답이죠. 됐죠? 얘 아닙니다. 얘랑 얘 중에 누가 크죠? 얘가 크죠? 그얘 범위 안 들어있죠? 이게 네가 찾는 정답이야. 정답은 5분의 9파이다. 어떤 방식인지 알겠지? 돼? 그러니까 너는 뭐만 잘하면 되냐면 봐봐. 두 개의 각이 있잖아. 이걸 더할지 뺄지 결정 잘하고 결론이 홀수파이가 될지 짝수파이가 될지만 잘 결정하면 되지. 이거를 암기 대상으로 치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됐어? 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쩔 수 없어. 왜요 그럼? 왜? 어쩔 수 없잖아. 문제는 풀어야지. 맞잖아. 이해갔지? 근데 이걸 암기 대상으로 치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됐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요? 네. 잘 나와. 약간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게 생겼지? 해도 되니? 이번엔 무슨 축 대칭이야? X축 대칭입니다.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좀 잘해봐. 설명을 잘 하고 있지? 각은 이렇게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 음의 각이란 특별한 언급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시초선으로부터 돌리는 거야. 각은. 알겠어? 알겠지? 야, 이것도 사회성 테스트야. 봐봐. 애정도 테스트. 연애하니까 금방 맞추겠네.
은준아, 알파랑 베타를 더할래 뺄래? 어, 더하고 싶지. 그치? 역시 사랑꾼이야, 사랑꾼. 됐어? 더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아닌가요? 이 빈 공간, 너의 마음의 이 빈 공간을 이 알파가 뭐 해주면 좋겠다? 채워주면 좋겠다. 그럼 알파가 여기를 채워주면 몇 바퀴가 완성돼? 한 바퀴가 완성돼요. 사랑이 완성돼요. 그죠? 맞아, 아니에요? 맞죠? 따라서 이때는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개의 각을 더했을 때 한 바퀴니까 이 파이가 완성된다는 거야. 그 감 오지? 무슨 파이겠어? 짝수 파이야. 더해서 짝수 파이. 이해 갔어?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어떤 방식인지 알겠죠? 그럼 아까 또 두 개의 각을 줄 거 아니야? 더해서 그냥 짝수 파이다 조지면 끝나는 거야. 괜찮겠어? 이해하겠지? 이걸 네가 그려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범주로 나는 생각해. 매번 이거 그러니까 내 생각은 물론 뭐 이해가 안 가면 외워야 되지만 이건 내 생각인데 암기의 대상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동경 두 개를 그려보면 더할지 뺄지가 판단되고 결론이 짝수파일지 홀수파일지 난 네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정도 있다고 봐. IQ가 습도만 넘으면. 진짜로.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암기 영역이 아니라 이해와 추론의 영역으로 넘기는 게 맞다. 외울 거 많아 죽겠는데. 아니야, 맞아. 됐죠? 자, 하나만 더 마지막. 원점 대칭. 혹은 문제에서 방향이 반대다라고 하기도 해. 같은 말이야. 두 개의 동경에 대해서 방향이 반대다. 방향이 반대다. 또는 원점 대칭이다. 같은 말이야. 알겠지? 괜찮을까? 그 98쪽에 두 번째 그림 보이죠? 이렇게 한 컷, 두 컷에서 이거. 거기에 방향이 반대가 원점 대칭이랑 같은 말이야. 써놔. 방향이 반대 이꼴 원점 대칭. 됐어? 그리고 이것도 써놔. 이게 첫 번째 컷 그림이랑 두 번째 컷을 묶어서 이거를 한 번에 표현하는 게 이 표현이야.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다. 묶어서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다. 얘들아,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건 두 가지 상황을 둘 다 얘기하는 거야. 일치하는 세팅 플러스 방향이 반대인 거 둘 다 말하고 있는 거야. 이해 갔지? 일직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봐봐. 이것도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을 싸잡아서 말하는 게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표현이라고. 알겠지? 자, 네 번째 요거 해봅시다. 아,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설명을 잘하는 건가? 질문. 두 개의 각 더합니까? 뺍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뺍니다. 그쵸? 빼면 얼마예요? 파이. 이제 할 수 있겠죠? 무슨 파일까? 홀수 파이. 아, 그치. 얘는 큰 거에서 작은 각을 뺐을 때 홀수 파이, 파이, 3파이, 5파이 댕댕댕을 푸시면 네가 원하는 세타값 얻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정도 할 수 있겠지. 됐어? 이해하겠어? 선생님 이거 왜 외우라고 하지 마시죠? 왜 외우라고 하지 마는 거죠? 라고 물으면 문제가 뭐냐면 너네가 이쪽 파트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네 가지 세팅만 나오는 게 아니야. 문제가 어려워지면 네가 처음 보는 어떤 세팅이 다시 나와. 그럼 처음 보는 세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것들을 네가 그려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야 돼. 그래야 낯선 상황이 제시될 때 그걸 뚫어낼 수 있거든. 근데 이 네 가지 세팅을 단순히 외운 사람은 낯선 상황이 제시되면 절대 해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네가 동경을 그려서 판단하라고. 가령 그거의 대표적인 하나가 동경이 y는 x에 대해 대칭이다 이거야. 자, 봐봐. 얘기 들어봐. 너 만약에 두 개의 동경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상황이 나왔다고 쳐봐. 그럼 네가 암기한 사안에서 벗어나는 상황이잖아. 그럼 못 푼다니까? 단순 암기한 애들은.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네가. 아, 동경. 아, 동경. 동경이 대칭이구나. 이 반직선이 동경이라고 했다잉. 됐냐? 그럼 그려. 아,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질문. 뭐 할래? 더하지. 그럼 알파가 1로 쏙 들어가지. 몇 도가 완성되지? 90도.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2파이씩 계속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한 바퀴씩. 왜냐면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모르잖아. 지금 내가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네가 그리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런 낯선 상황이 제시돼도 네가 또 뚫어내지. 내가 얘기했지. 이것만 나올까? 아니야. 또 다른 상황이 나오겠지. 이해갔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이해와 추론의 영역으로 넘기는 게 맞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난 외우라고 안 해. 알겠지? 외우지 말고 자꾸 동경을 그려서 판단해 보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됐죠? 이게 두 동경의 무슨 관계일까요? 위치 관계가 됩니다. 됐죠? 자, 101쪽 기출 하나 풀고 쉴게요. 문제 2번 네가 풀어보세요. 그려봐 직접. 네가 외우지 말고. 이거 그 다음 주 복퇴 내겠지 내가? 다음 시간에? 내겠지? 얘들아 그치? 맞출 수 있지? 요 그림 맞아요? 맞아요? 더할래 뺄래? 우리 서준이 두 각을 더할래 뺄래? 더하지? 그럼 채워지지? 몇 바퀴 완성되지? 2파이지? 그럼 무슨 파이야? 짝수 할수야? 아니, 너무 쉽잖아. 그치? 따라서 거기 주어진 각 누구? 세타와 4세타를 더하라고. 5세타지. 얘가 2파이거나 4파이거나 6파이거나 댕댕댕댕 풀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범위에 부합하는 건 누굽니까? 5분의 4파이. 정답 5분의 4파이 4번이지. 쉽지? 이렇게 가는 거야. 간단하지? 그래서 이게 동경의 위치관계라는 주제고요. 이거는 내신에 진짜 잘 나와요. 고빈출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여러 학교들이 모여 있잖아. 이 중에 절반 이상은 다 낼 걸 이 주제를 어딘가에서는. 알겠지? 그러니까 잘 챙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괜찮을까? 알겠지? 이해의 영역으로 넘기자. 암기가 아니라. 그래야 낯선 상황도 뚫어낼 수 있다. 알겠지? 아이고 쉬었다가 이제 삼각함수를 진짜 배울게요. 아직 삼각함수 안 배웠어요. 네, 쉬는 시간.